강현국 시인이 읽어드리는 고요의 남쪽 편지입니다. 누구라도 그대가 돼서 읽어주시면,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한다,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 유튜브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. 외로우니까 유튜브를 한다. 웬 외로움이냐라고 묻는다면 고요의 남쪽이니까. 고요의 남쪽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곳은 쓰레기 소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를 위한 유튜브냐고 묻는다면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, 외로운 사람을 위한 유튜브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? 바로 지금 제 편지를 읽고 계시는 쓰레기의 소음, 인간 쓰레기의 소음과 불화하는 바로 당신입니다. 오늘은 구병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구병산을 제가 무슨 기략적으로 관광을 위한 안내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, 이를테면 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늘 구병산을 바라보면서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. 밤하늘에 은하수가 흘러가는 곳, 어쩌면 구병산 저 너머에 그 별똥별을 줍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곳, 어쩌면 분꽃이 여름 밤하늘에 트럼펫을 불면 그 은하수가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곳, 동화 속의 나라처럼 구병산 너머에 가면 내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털세타와 방한 모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. 저는 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길러준 곳이 바로 구병산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죠.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구병산 자락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산기도를 돌려서 저를 얻었다고 합니다. 저는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. 애써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거야 없겠지만, 굳이 그렇게 가서 어머니께서 산기도 100일 동안 드렸던 그곳을, 그 구체적인 장소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, 그것이 훨씬 더 그 공간에 대한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썼죠. 태몽이라는 작품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태몽. 동해안 어느 바닷가에서 어머니는 미역을 파셨다. 어머니 머리 위에 얹힌 미역의 긴 오를 거슬러 오르면 그 끝에 우뚝 구병산이 있고 구병산 가파른 벼랑이 있고 벼랑 끝에 메어 달린
내 어머니의 석 달 열흘이 있다. 산발치까지야 3시간이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동해바다에 몸푼 어머니의 미역은 길고 미끄럽다. 두리번거리며 어머니 동해안 작은 마을을 서성이시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무명옷 적시며 저녁 맞으시고 참봉의 점괘가 펼쳐든 바다, 강보에 쌓인 어머니의 그 바다, 한스럽고 질긴 오를 거슬러 오르며 나는 수없이 미끄러져 발을 다친다. 내가 어머니의 태몽 속 성난 멧돼지였던 구병산 어느 움막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지난 40년이 너무 멀고 낯설다. 대구에서 3시간이면 구병산 날벼랑에 닿을 수 있겠지만 황간이나 영동국은 어디쯤에서 나는 차를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. 길고 질긴 어머니의 미역이 자꾸자꾸 핸들에 감긴다면 두리번거리며 어머니 아직도 동쪽 끝 먼 바다에 계시고 바다에 몸푼 어머니의 미역이 자주자주 헛바퀴를 구르게 한다면 이런 시입니다. 이 작품 쓴 지 벌써 한 20, 30년 지났어요. 보면 대구에서 구병산까지 3시간쯤 걸린다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은 고속버스도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쓴 작품인 게 표가 나죠. 제 어머니께서는 무척 남성성이 강한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자꾸 시골에서 사는 게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사는 게 때로는 좀 마땅찮았던 것 같아요. 그 마땅찮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낳으면 이내 죽고 옛날 시골에서는 다 그런 일 찾았잖아요.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힘겨워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막막하게 어떤 대책도 없이 이를테면 장사한다고 어머니 마음속으로는 일종의 가출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포항 저쪽 동해바다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미역을 파시면서 지내시는데 마침 어느 날 이 동해안 바다를 이렇게 장사를 하고 다니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쿵쿵 제가 태어나게 됐다고 제가 발길질을 하는 그런 태동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제가 있고 오늘 고향이 있고 또 구병산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동영상에 올렸습니다마는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. 어떤 발상의 전환, 새로운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요.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시의 적이고 문학적인 상상력의 적입니다. 이게 상식은 문학이 아니죠, 그러니까.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구병산을 제 문학과 관련돼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 태몽 속에 등장하는 이 구병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 지리적인 산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
그런 곳입니다. 저는 이것을 어떤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리운 먼 곳. 이를테면 조금 유식한 문자를 쓴다 하면 이 아르케 같은 것, 근본, 이 핵심, 어떤 이 비기닝, 출발, 이 원초적인 것,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계, 훼손되지 않는 어떤 이 지순한 공간, 이런 것. 그게 마치 이런 거죠. 젊은 그 시인 이재니 씨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한다면, 이 쓰이길 바라며 숨어있는 장소, 시간과 공간을 덧입은 구체적인 장소 이전에 하나의 이미지로서, 하나의 이름으로서 다시 또 되풀이하여 펼쳐지는 겹의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의 거기에 있는 곳, 초월에 있으므로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곳, 무의식의 차원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곳, 바로 이 이재니가 말하는 이 마전이라는 이 공간, 제가 말하는 먼 곳의 다른 이름입니다. 제게는 이 구병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늘 구병산이 거기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. 구병산이 거기 있어서 저는 늘 문학적인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립니다. 여러분들도 자주 고요의 남쪽 구병산에 들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